여러분, 사랑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사랑은 실제로 죄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다시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S 이도현 국장. 반갑습니다. 용PD입니다. 국장님, 이 사건 개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사고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벽 4시 반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이니까 주변이 굉장히 어두웠겠죠. 이 시간에 음주 단속도 할 리도 만무하고 그런 생각에 술을 이제 같이 마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당시에 무면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같이 겹쳐버린 거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는 택시 두 대를 추돌합니다. 추돌해 뒤에서 충격을 한 거죠. 연쇄적으로 충돌을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은 내려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경찰이 왔을 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 그러니까 여성분이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됐다라는 건 인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한테 넘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자친구는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내 남자친구가 이번에 음주운전 또 걸리면 구속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걱정에 시키지도 않은, 부탁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거죠. 본인이 경찰한테 먼저 가서 제가 운전했어요. 본인도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술을 좀 덜 마신 부분도 있고, 또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남자친구보다는 좀 처벌 덜 받게 되니 남자친구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진술을 한 거죠. 거짓 진술을 한 거죠, 경찰한테. 사랑이네요, 사랑. 비틀어진 사랑이죠, 비틀어진 사랑. 자기도 음주인데 자기가 운전했다고 얘기할 정도면 정말 찐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을 때 처음부터 운전한 남자친구는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할 새도 없이 어떻게 된 건가요? 했을 때 여자친구가 먼저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당시 사고 주변에 있던 CCTV를 경찰이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운전석에서 제일 처음 남자가 내린 걸 보고, 이거는 누가 봐도 남자가 운전을 한 건데 여자가 조석에 타고 있던 여자가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를 범인 도피 교사죄로 입건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변호사님이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수석 문이 내부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파손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박스에 그 남자가 운전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고, 그 도로에 있는 CCTV에서도 운전자가 먼저 내리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황 자체가 범인이 도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틀어진 사랑이지만 여자친구가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는 잘못된 진술, 이거 하나 때문에 도피가 실행된 게 맞느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된 거죠. 이기루 변호사님은 그 쟁점을 파고 드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경찰 앞에서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범인 도피가 성립은 하죠. 그런데 범인 도피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처벌이 세지가 않아요.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한 상태에서 다른 차와 충돌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운전자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치상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음주에 대한 전과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무면허에 범인 도피 교사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여러 범죄가 경합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세지는 문제에서 범인 도피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은 뺄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선처를 바라는 양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라는 범죄가 추가가 되면 굉장히 이제 처벌이 세지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이 범인 도피 교사 요건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범인 도피 교사가 되려면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 첫 번째는 본인이 도피를 해야겠다라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도피를 돕는 행위, 교사를 했으니까 돕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 도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는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후에 스스로도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밝힙니다. 처음에 경황이 없을 때 여자친구가 갑자기 경찰한테 제가 운전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지 운전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예, 여자친구가 운전했고 저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먼저 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네. 본인도 여자친구한테 있지도 않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씌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한 겁니다. 물론 바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 틈 그 현장에서 자백을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논리인 거죠. 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무서울 텐데 옆에서 내가 했어요 그러는데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운전했다고 자백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서 실제 도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고, 이규로 변호사님이 이번 주에 상담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그분은 말씀하세요. 음주 전과가 있으세요. 음주 전과가 있으신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여자친구분의 차를 타고 운전을 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인 거죠. 본인은 본인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니까, 면허가 취소된 상태니까. 그리고 여자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어요. 비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인지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입건이 되다 보니까 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차주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근데 경찰에서는 차주한테 아마 전화가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번호가 있고 그 차주는 다른 사람이니까. 네. 이럴 때 그럼 그 차주가 본인의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내가 운전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루 변호사한테 이분이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명백하게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조건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전공법으로 가고 범인 도피 교사, 범인 도피를 시키게 되면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막으셨어요. 물론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기루 변호사 입장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그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으시죠. 범인 도피 교사라는 게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좀 형량의 차이가 났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 변호사님을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 변호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게 제가 방금 그 변호사님이 상담했던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당장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사람을 다치게 한 이 모든 범죄가 같이 하나의 행위로 성립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는데, 이제 이건 경합이고, 또 하나 플러스로 현장에서 만일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라는 게 성립이 되면 또 다른 범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다른 행위가 범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약간 좀 다른데 좀 법적인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중처벌이 실무적으로 되는지, 법적으로 되는지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고요.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행위로 분리가 돼서 그 각각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때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체적 경합범인 경우에는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을 한 다음에 그 15년 이하의 징역형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적 경합범에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사고 후에 범인 도피를 모의하다가 그것이 적발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인 도피와 관련된 추가적인 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되면서 중환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그런 강한 범죄 법정형 내에서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경찰에서는 믿질 않았어요. 경찰에서는 믿질 않았고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불송치 사건은 아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명확하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정 요건을 보게 되는데요. 이기루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법의 구성 요건, 범인 도피 교사 요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뭐 조수석 문 상태, 그 다음에 블랙박스 영상, 여자친구가 본인이 했다라고 범인 도피를 했지만 운전자가 거의 그 같은 공간에서 비교적 즉각적인 자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제 도피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검사가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범인 도피 교사 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 음주운전 이거 정말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 도피 교사는 그 여자친구의 그 한마디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기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저희 홈페이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기루 홈페이지 변호사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기루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단편 소설 형태로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으니 이 유튜브 보시고 내용을 좀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기루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뭐 하신 거긴 한데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발 하지 마시고 술을 드시면 무조건 대리를 부르거나 대리가 오지 않는다. 그냥 차에서 주무십시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술을 드실 일이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만일에 음주운전을 했다. 또 뭐가 됐든 음주운전이 성립하든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이 성립하든 그런 어떤 혐의가 생겼을 때 그거를 거짓말을 통해서 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더 그만두셔야 된다. 설상가상 더 악화가 될 뿐이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사실과 다른 말 절대 하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빠를수록 전문가 상담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